안녕하세요. 동화책 라디오의 에어리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잠을 위해 에어리가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는 어린 왕자입니다. 6번째 별은 먼저 별보다 10배나 큰 별이었다. 그 별에는 엄청나게 큰 책을 쓰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아, 탐험가가 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며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테이블 위에 걸터 앉아 숨을 약간 몰아쉬었다. 어린 왕자는 난생 처음 긴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서 오는 거냐? 그 노인이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요? 바다와 강, 도시와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지. 그거 참 재미있겠네요. 그거야말로 직업다운 직업이군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며 지리학자의 별을 둘러보았다. 그는 아직 이처럼 훌륭한 별을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별은 참 아름답네요. 넓은 바다도 있나요? 글쎄, 모르겠구나.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래요?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그럼 산은요? 그것도 모르겠는걸?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가 없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면서도 모른다고요? 맞아.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거든. 내겐 탐험가 소질이 부족하단다. 그리고 도시와 강, 산, 바다와 태양, 사막 등을 새로 다니는 건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란다.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 돌아다닐 수가 없단다. 서재를 떠나지 못해. 그러나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만나는 거지. 탐험가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그들의 경험을 기록하는 거야. 탐험가들의 경험 중에 흥미로운 게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조사한단다. 그건 왜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책에 크나큰 이변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탐험가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셔도 그렇지. 그건 왜요? 술에 취한 모든 사람은 모든 게 둘로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하나뿐인 살은 둘이라고 기록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럼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탐험가 자격이 없겠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탐험가의 정신 상태가 훌륭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가 발견한 곳을 조사한단다. 가보시나요? 아니, 그건 너무 힘든 일이야.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한단다. 가령 큰 산을 발견했다면 거기서 큰 돌들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지.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했다. 아, 너는 지금 멀리서 왔지? 넌 탐험가구나. 네가 살던 별 이야기를 해다오.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노트를 펴고 연필을 깎았다. 지리학자는 탐험가의 이야기를 연필로 적어두었다가 그가 증거를 다시 가져오면 다시 잉크로 적었다. 자, 시작해볼까? 지리학자가 말했다. 아, 제가 살던 별은 흥미로운 것이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셋 있는데 2개는 활화산이고 나머지 하나는 불이 꺼진 화산이지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그래, 그야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저에겐 꽃도 한 송이 있어요. 우린 꽃은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그게 더 예쁜데요. 꽃들은 일시적인 존재니까. 일시적인 존재가 뭐예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지리책은 모든 책 중에 가장 귀중한 책이란다. 그것은 절대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고 산이 자리를 바꾼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지. 큰 바다의 물이 말라버린다는 것도 아주 드문 일이야.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만 쓴단다. 그런데 일시적인 존재가 무슨 뜻이죠? 화산이 꺼져 있던 깨어 있던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지. 그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대체 일시적인 존재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한번 물어본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였다. 그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사라질 염려가 있다는 뜻이지. 내 꽃이 머지않은 장래에 사라질 염려가 있다고요? 그렇단다. 내 꽃은 일시적인 존재야. 세상에 대항할 거라고는 4개의 가시밖에 없는데 그런 꽃을 내 별에 혼자 버려두고 왔어.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별을 떠나온 것을 후회했다.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럼 제가 어디로 가보는 게 좋을까요? 지구라는 별로 가보거라. 대단히 평판이 좋은 별이거든.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걱정하면서도 다시 길을 떠났다.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7번째 별인 지구에 도착했다. 지구는 지금까지의 별과는 달랐다. 지구에는 111명의 왕가,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 약 20억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6대륙을 통틀어 46만 2,511명이나 되는 가로등 켜는 사람들을 두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눈부시게 멋진 광경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이 무리의 움직임을 보면 마치 오페라의 발레단처럼 질서정연했다. 맨 처음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차례였다. 그들은 가로등을 켜고 나면 잠을 자러 갔다. 그리고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 점화하는 사람들이 발레 무대에 나타났다. 그들 역시 무대대로 몸을 감추고 나면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 남아메리카, 또 그 다음에는 북아메리카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이 무대에 나타나는 순서는 틀리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무척 장엄한 광경이었다. 오직 북극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 켜는 사람과 그와 함께 선택된 남극의 동료만이 한가로이 태평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2번 일을 할 뿐이었다. 재밌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조금은 거짓말을 하는 수도 있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한 이야기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지구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지구에서 아주 작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에 사는 20억의 사람들이 서로 바짝바짝 붙어서 있는다면 세로 20마일, 가로 20마일의 광장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는 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 정도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말들은 어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직접 계산을 해보라고 해야 한다. 그들은 숫자를 좋아하므로 이렇게 하면 만족해야 할 것이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도착했지만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상했다. 꼭 지구가 아닌 다른 별로 잘못 온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때 모래 속에서 달빛 같은 고리가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지금 내가 도착한 이 별은 무슨 별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다. 그래? 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커다랗거든.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았다. 별들은 사람들이 언제 곧 제 별을 찾아낼 수 있게 불을 밝히고 반짝이는 것 같아. 내 별을 봐. 바로 우리들 위에 있어.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멀리 있을까? 아름다운 별이구나. 그런데 넌 여기에 무엇 때문에 왔니? 뱀이 말했다. 난 어떤 꽃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서로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사막에서는 조금 외롭구나.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를 한참 쳐다보았다. 너는 아주 재미있게 생겼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그래도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무섭단다.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미소 지었다.
그렇게 무섭게 보이지는 않는걸. 발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잖아. 난 배보다도 더 먼 곳으로 너를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이 말했다.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에 팔찌처럼 몸을 휘감더니 말했다. 나를 건드리는 사람마다 난 그가 왔던 땅으로 돌려보내주지.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도 연약한 몸으로 바위 두성이는 이곳에 네가 있는 걸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드는구나. 네 별이 그리울 때면 언제든지 얘기하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난 응, 알았어.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난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이리저리 헤매었지만 만난 것이라고는 꽃 한 송이뿐이었다. 세 장의 꽃잎이 전부인 초라한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꽃은 언젠가 대상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라고? 몇 해 전에 67사람을 본 적이 있어.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들은 바람 따라 떠돌아다니거든. 안녕, 잘했어. 어린 왕자는 작별을 고했다. 안녕, 잘가. 꽃도 작별 인사를 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지금까지 그가 보았던 산이라고는 그의 무릎 높이의 3개의 화산이 고작이었다. 불 꺼진 화산은 의자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산처럼 높은 곳에서는 이별과 사람들을 모두 한눈에 볼 수 있겠지? 그러나 그의 눈에는 뾰족한 산봉우리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리쳤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는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나는 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참 이상한 별이군. 메마르고 뾰족뾰족하고 험하고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도 없이 남이 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내 별에 있는 그곳은 언제나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모래와 바위와 눈 위를 헤맨 끝에 드디어 길을 하나 발견했다. 길은 언제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통하기 마련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곳은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장미꽃들을 보니 모두 자기 별의 꽃과 비슷해 보였다. 너희들은 누구니? 깜짝 놀란 어린 왕자가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그러자 어린 왕자는 순간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꼈다. 그의 꽃은 어린 왕자에게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꽃은 자신 하나뿐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곳 정원만 해도 똑같은 꽃들이 5,000송이도 넘게 피어 있으니 말이다.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상심할 거야.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창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기침을 심하게 해대며 죽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겠지. 그럼 난 간호해주는 척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죄책감을 주려고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또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꽃을 가졌으니 부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꽃은 그저 평범한 한 송이 꽃일 뿐이야. 내 별에는 작은 화산 3개와 평범한 꽃 한 송이 뿐이야. 그것만으로 난 위대한 왕자가 될 수 없어. 여기까지 생각이 들자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그만 엉엉 울고 말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잘 자요.